이거는 이제 태남자라고,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대선에 나오시는 대통령은 좀 문화 의식이 좀 높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로 잡아줘야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서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또 이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정체성도 세워. 태남자는 BC 2세기인데 이분이 유방의 손자 유안이라고 태남 왕이에요. 제후에. 뭔가 이 시대에 조금 공론화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식객들을 모아서 2,000명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집대성한 거예요. 이분이 쓴 게 아니라. 그래서 회남자예요.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숙진훈의 목찰 추어지만 이불문 내정지성 이조 옥석지성 목불견 태산. 눈으로는 추워지만 가을 추 가을 동물의 털끝 호지말 털의 끝이 왜 가늘어지는지 거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 동물이 가을에 털갈이 하려면 가늘어져요. 그 아주 미세한 것도 눈으로는 볼 줄 아는데 이 불문 내정지성 귀잖아요. 내성의 그 큰 소리는 듣지 못하는 우는 범하자. 아주 작은 것은 볼 줄 알면서 큰 소리는 듣지 못하는 우는 범하자. 반어법으로 큰 소리 들을 줄 알면서 그 세밀한 건 놓치는 그런 우는 범하자. 눈으로는 태산이 높은 건 볼 줄 알면서 옥과 돌의 소리가 다르면 분별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자. 이 지도자예요. 바로 지도자는 아주 약한 것도 강한 것도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헤아리고 그걸 잘 아우를 수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아주 미세한 것도 또 큰 소리도 그리고 아주 강한 소리 약한 소리 큰 것 작은 거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예술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근면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럴 때 많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것밖에 우리 못 살아내. 박경리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뵀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참 반성할 게 많더라. 80평생 이상. 가장 큰 반성은 모르는 게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많은데 너무 아는 척하고 살았다. 모를 땐 다 아는 거거든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런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야단칠 일이 없어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공부 잘하면 계속 질문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말도 할 줄 알고 배울지도 않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배워서 남주나 하듯이 우리가 배워야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우리의 DNA를 더 많이 살릴 때 이 나라가 더 강한 나라뿐 아니라 좋은 나라가 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나눠준 사람한테는 감사할 줄 알고 또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베풀 줄 알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경제를 살아도 그게 행복지수로 가는 거지 경제만 살려서 빵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문화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려면 또 현실이 있으니까 또 이상과 함께 현실을 좋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에서 수많은 메시지로 다가오고 이게 이제 신문왕 때 바로 31대 신문왕이에요.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 때의 화왕의 이야기라는 화왕계가 삼국사기에 있어요. 이제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켜서 이제 많은 인간도 확보하고 토지도 확보해서 태평성세예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신하인 설총,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의 아들인 설총에게 뭐 조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없겠냐 했더니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 화왕의 이야기. 이 화왕은 못 간 곳이 우랑하잖아. 꽃의 왕은 화왕인데 왕을 보려고 많은 꽃들이 몰려오는 거야. 왕을 모시기 위해서. 처음에 몰려온 꽃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이 임금을, 이 꽃의 왕을 호리는데 나는 눈같이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목으로 향기로 임금을 모시러 왔다. 이러고 막 화려한 자태로 왕을 유혹하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려고 하니까 뒤에서 잠깐만 내 말을 듣고 선택을 하라는 할미꽃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백두홍이라 그래서 할미꽃이 꽃이 질 때 수염이 할아버지 수염같이 돼서 백두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얀 베옷에 가죽띠를 두르고 주머니를 차고 임금에게 나는 임금이 그동안 술과 향락에 취해서 온몸에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악을 갖고 왔다. 학석으로 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독을 제거하면서 또 우리가 풍요로울 때일수록 띠풀도 아껴야 된다. 풍요로울 때일수록 근검절약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할미꽃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선택을 하려니까 그래도 미인은 자주 만날 수가 없고 하면서 장미꽃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제 할미꽃이 화를 내면서 임금이 총명한지 알았더니 간신배나 좋아하는 아첨하는 무리만 전하는 어리석은 자로구나 하고 화를 냈다는 것. 그때 이제 신문왕이 무릎을 탁 치고 그 정말 귀감이 되는 소리다.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써 바쳐라 해서 계율이 된 거야. 화왕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왕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걸 글로 남겨서 이런 그 귀중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겠다고 지어 바치게 한 게 화왕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여진 유교 교훈서예요. 유교 교훈서예요.